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새하얀 캔버스처럼 텅 비어 있었어.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낯선 남자가 내 침대 옆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말라있던 땅에 내리는 봄비처럼.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저는 누구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 의사는 말했어. 교통사고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과거의 모든 기억이 지워졌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 그 남자, 강민준. 사고 현장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그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어.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일상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줬지. 저는 가족이 있나요? 연고자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어. 아니, 그렇게 믿었던 거야. 퇴원 후 갈 곳이 없던 나를 민준이 자신의 집으로. 작은 원룸이었지. 낡은 건물의 3층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어.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걸요. 당신이 기억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요.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요. 민주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어.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 그는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볼 때만큼은 미소를 지었어. 나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 요리, 청소, 빨래. 이상하게도 내 손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몸이 기억하는 것들. 하지만 왜 배웠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 이게 다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신세를 지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평범한 집밥인걸요. 아니에요. 이런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니까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곤 했거든요. 그의 눈빛이 촉촉해 보였어. 나는 그때 느꼈어.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계절이 바뀌었어.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민준과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그는 퇴근 후 나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했어. 작은 공원,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변, 골목길의 오래된 빵집. 여기 단팥빵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달콤하네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빵 하나 사 먹으면 위로가 됐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나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대학도 못 갔고 그냥 일하면서 살았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또 편하더라고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 그의 눈빛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 당신은 기억이 돌아오면 떠나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 한강변 벤치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 석 달 후 민준이 청혼을 했어. 아니, 청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지. 그냥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 이거 받아주실래요?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 다이아몬드도 없는 단순한 은반지.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어. 함께 영원히. 비싸진 않아요. 제가 살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기억이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을, 앞으로의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울었어.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어. 가슴 한편이 아팠어.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우리는 구청에서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어. 증인은 민준의 직장 동료 2명이었지. 화려한 예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어. 그냥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하고 끝이었어. 하지만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렇게 믿었어. 결혼 후 우리는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어. 민준이 몇 년간 모아둔 돈을 보증금으로 냈지. 여전히 낡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 나는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꽃을 만지는 게 좋았어. 꽃말을 외우고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게. 이것도 신기하게 손에 익었어. 마치 전에도 해본 것처럼.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저녁 다 됐어요. 오늘 뭐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우와, 최고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 이런 일상들. 나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 결혼 1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 나는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어.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 가시를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줄기를 다듬고 있었지. 그때였어.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 윤서야, 아빠가 장미 사왔다. 내가 좋아한다며? 아빠, 빨간 장미는 사랑, 하얀 장미는 순수함이래요. 우리 딸이 벌써 그런 것까지 알다니. 역시 아빠 딸이야. 아빠.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 쓰나미처럼. 나는 한윤서였어.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한진건설 회장 한태준의 외동딸. 유학파 출신의 경영학 석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상속녀. 그리고 5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 강철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그 사람. 그가 아버지를 배신했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의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지.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해서.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됐어.
구속 수감됐고 회사는 파산했어. 우리 가족이 살던 강남의 대저택도 제주도의 별장도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갔지.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리고 나는 복수를 다짐했었어. 강철산을, 그의 가족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증거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손님, 괜찮으세요? 꽃집 사장님의 목소리. 집에 가봐야 해요. 집으로. 아니,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 민준의 집이었어. 민준. 강민준. 그의 신분증. 거기에 적힌 주소, 본적지. 강철산의 아들. 내가 사랑한 남자는, 내가 1년 동안 아내로 살아온 남자는 내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이었어. 온몸이 떨렸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휘몰아쳤어. 거울 속 내 얼굴. 창백하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 나왔어요. 오늘 회식이라고 했는데 일찍 끝나서. 여보, 어디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였어. 평소처럼 밝고 따뜻한 목소리. 그는 몰라야 해.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절대로.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회식이 일찍 끝났어요.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꽃집에서 좀 무리했나 봐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따뜻한 품. 익숙한 향기.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 아니,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 민주는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 그의 얼굴. 자는 얼굴은 순수해 보였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강철산의 아들이었어. 내 원수의 아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민준의 가방 속. 지갑, 명함, 영수증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 2월 15일. 그녀를 처음 만났다. 사고 현장에서. 2월 20일. 그녀의 상태가 안정됐다. 다행이다. 3월 5일.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예쁘다. 4월 12일. 그녀와 한강을 걸었다. 행복하다. 내 손이 떨렸어. 이건 진심이었어. 그의 글씨에서 단어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하지만 더 과거의 페이지들. 1월 3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까? 1월 15일. 아버지가 또 돈을 요구했다. 거절했다. 그분과는 더 이상 상관없이 살고 싶다. 1월 28일. 한윤서. 그 이름이 자꾸 신경 쓰인다. 아버지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의 딸.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 2월 10일. 한윤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다. 나는 복잡하다. 2월 14일. 그녀를 찾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아버지는 모른다. 2월 15일. 그녀가 깨어났다. 기억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를 구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는 우연히 나를 구한 게 아니었어. 날 찾아온 거였어. 의도적으로. 왜? 복수하려고? 아버지처럼 나를 파멸시키려고? 아니면 왜 앉아요? 민준의 목소리. 그가 일어나 앉아 있었어. 화장실 다녀오려고요. 그 수첩. 읽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처음엔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한태준 회장의 딸, 한윤서. 오만하고 거만한 여자라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고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요? 당신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은 그냥 나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기억을 잃고 두려워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하기로 한 거군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사랑, 거짓말 위에 쌓인 사랑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거실 소파. 민주는 따라 나오지 않았어. 침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 나는 밤새 울었어. 행복했던 1년이,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아니,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어. 이건 기회야.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어. 어서 와요. 아침 먹어요. 여보. 왜요?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당신 기억이. 무슨 기억이요? 전 아직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어제 당신 수첩 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당신이 날 의도적으로 찾아왔든 아니든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 동시에 죄책감도 보였어.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어서 먹어요. 시식기 전에. 그날부터 나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시작했어. 민준 앞에서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순진한 아내였어. 하지만 그가 없을 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어. 먼저 내 과거를 조사했어. 한윤서로서의 내 삶을. 예전에 다니던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덕분에 계좌를 복구할 수 있었어. 놀랍게도 돈이 남아 있었어.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해외 계좌에 넣어두신 돈.
신성건설.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어. 자선사업도 활발히 하는 착한 부자로 포장됐어. 구역질이 났어. 그리고 민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그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집을 나왔다고 했어. 아버지의 사업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 부분은 진실인 것 같았어. 민준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었어. 그는 정말로 가난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는 여전히 강철산의 아들이었어. 그 피를 받은 사람이었어. 석 달이 지났어. 나는 민준에게 제안했어. 당신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민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 왜요? 갑자기. 당신 가족이잖아요.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시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뵀어요.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아버지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요. 가족인데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이었어. 하지만 내가 계속 졸라대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우리는 강철산의 집으로 향했어. 강남의 고급 빌라. 예전에 우리 집과 비슷한 규모였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 하지만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어. 문이 열렸어.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 강철산.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이쪽이.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씨의 아내 강윤서예요. 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 강철산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어. 아, 그래. 윤서 씨. 들어와요. 거실은 호화로웠어. 고급 가구들, 비싼 그림들. 모두 내 아버지의 회사를 뺏어서 산 것들이었어. 차라도 한잔 할까요? 강철산이 직접 차를 내왔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 민준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반갑네요. 어쩌다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교통사고요. 내가 대답했어.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민준 씨가 구해줬어요. 그때 기억을 잃어서. 갈 곳도 없었는데 민준 씨가 돌봐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을 잃었다고요? 강철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네. 아직도 과거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군요. 침묵. 강철산이 민준을 봤어. 민준아, 잠깐 아버지랑 서재에서 이야기 좀 할까? 네.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갔어.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 너 미쳤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결혼을 했다고. 한태준의 딸이야. 한윤서라고. 윤서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 그 집안 피를 받은 여자가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어쩔 거야? 그럴 일 없어요. 의사도 확률이 낮다고 했어요.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 당장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싫어요. 전 윤서를 사랑해요.
사랑, 원수의 딸을? 아버지에겐 원수일지 몰라도 저한텐 제 아내예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한태준 회장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전 아직도 의문이에요. 뭐라고? 한태준 회장은 정말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을 한 거예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닥쳐. 강철산의 고함 소리. 내가 뭘 알아? 그자는 나를 배신했어.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줬는데 나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했지. 그래서 대가를 치른 거야. 대가라니. 아버지, 설마. 나가. 당장 나가. 그 여자 데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벌컥 열렸어.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 가요, 여보. 우리는 집을 나왔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은 벽에 기댄 채 말이 없었어.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버지가 무례하게 굴었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웃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 들었어. 다 들었어. 강철산의 자백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 먼저 옛 변호사를 찾아갔어. 아버지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 윤서양, 세상에 살아 계셨군요.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어요. 나는 그날 강철산의 집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어떤 물증이요? 당시 비자금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 횡령 증거를 조작한 문서, 강철산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요. 그걸 어떻게 구해요? 강철산의 회사나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근하기가. 나는 웃었어. 제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강철산의 며느리잖아요.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설마 그 결혼이 의도적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말했어. 시아버지께 다시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요. 왜요? 저번에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요. 제가 잘못 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민주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동의했어. 이번엔 혼자 갔어. 민주는 회사에 있고 나 혼자 강철산의 집을 방문했어. 어머, 며느리가 혼자 왔네요. 강철산은 놀란 표정이었어. 죄송해요, 아버님. 저번에 민준 씨 때문에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혼자 인사드리려고요. 그래요? 들어와요. 나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갔어. 잡채, 갈비찜, 전. 이걸 다 만들었어요? 네. 요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기억은 없지만 손은 기억하나 봐요. 강철사는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 윤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당신의 과거가.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 과거요? 전 제 과거를 모르는데요. 그게. 맞다. 기억이 없었지. 강철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 당신은 한윤서예요. 한태준의 딸. 한태준이요. 내 옛 동업자였어요. 나쁜 사람이었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결국 감옥에 갔어요. 나는 충격받은 표정을 연기했어. 그럼 저는 범죄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민준이와 헤어지는 게 나아요. 당신에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버님, 나는 눈물을 글썽였어. 전 그런 거 몰랐어요. 만약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의 딸이었다면, 저도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 그건 저는 지금의 저밖에 몰라요. 민준 씨를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요. 과거가 어땠든 그게 지금의 저를 정의하진 않잖아요? 강철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 아버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아버님께 잘할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 강철사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 생각해 볼게요. 감사해요, 아버님. 나는 웃으며 일어났어. 그리고 화장실을 빌렸어. 화장실이 어디예요? 복도 끝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나는 재빨리 집 안을 살폈어. 거실, 복도, 그리고 서재.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 책장, 책상, 그리고 금고. 금고.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철산의 집을 방문했어.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어. 강철산은 점점 마음을 열었어. 나를 경계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 윤서 씨, 고마워요. 민준이가 집을 나간 후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오랜만이에요. 천만에요, 아버님. 가족인데요. 민주는 내가 강철산과 가까워지는 걸 좋아했어. 여보, 고마워요. 아버지와 관계가 개선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은 화해해야죠. 당신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요. 민주는 나를 안았어. 당신은 정말 착해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어.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어. 착하다고. 천만에. 나는 복수의 화신이야. 한 달 후 기회가 왔어. 강철산이 사흘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 윤서 씨, 미안한데 출장 가는 동안 집 좀 봐줄 수 있어요? 화분에 물 주고 우편물 정리하고. 물론이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강철사는 집 열쇠를 줬어. 나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미소 지었어. 드디어 강철산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나는 집에 들어갔어. 이번엔 변호사님과 함께였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우리는 서재로 들어갔어. 책상, 서랍, 책장, 그리고 금고. 금고를 어떻게 열죠? 전문가를 불렀어요.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한 남자가 도착했어. 금고 따는데 10분이면 돼요. 그는 능숙하게 금고를 열었어.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있었어. 이건 변호사님이 서류를 훑어봤어.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 윤서 양,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정말요?
네. 여기 비자금 계좌의 실제 거래 내역이 있어요. 강철산 명의로 된 계좌들. 그리고 이건 한태준 회장의 서명을 위조한 문서들. 심지어 위조 과정을 기록한 메모까지. 나는 서류를 넘겨봤어.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낸 연습 흔적들. 날짜가 적힌 영수증들. 모든 게 명확했어. 복사해요. 전부 다. 우리는 휴대용 스캐너로 모든 서류를 스캔했어. 200장이 넘는 분량이었어. 작업을 마치고 집을 나올 때 나는 마지막으로 서재를 둘러봤어.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강철산이 출장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어. 잘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응, 수고했어요. 집 잘 봐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금고가 열렸다가 다시 잠긴 것도, 서류가 복사된 것도. 나는 변호사님과 함께 재심을 준비했어.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철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 강철산 신성건설 회장,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 뉴스가 터졌어.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 여보, 봤어요? 아버지가. 네, 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충격받은 표정을 연기했어. 설마 정말일까요? 아버님이 그런 일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믿고 싶은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대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온 이유가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어깨를 안았어. 민준이 내 품에서 울었어. 제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아버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와서 자책해봤자. 그 한태준 회장. 그분이 누명을 쓴 거였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걸 했어요. 사람 하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를 안고 있었어. 며칠 후 강철산이 구속됐어.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 10년 전 한진건설 횡령 사건. 진실은 따로 있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 강철산. 한태준 전 회장 명예 회복. 유족은 어디에? 유족. 나. 하지만 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어. 아직 아니야. 민주는 점점 무너져 갔어. 회사도 나가지 않았어.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죠. 건강해야 해요. 건강해서 뭐 해요? 전 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에요. 살인자의 아들. 그만해요.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어. 당신은 당신이에요. 아버지의 죄가 당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했으니까. 민준이 나를 올려다봤어.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속죄해요. 어떻게요? 한태준 회장의 유족을 찾아요.
그리고 사과해요. 진심으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야겠죠. 그게 최소한의 도리죠. 나는 쓰게 웃었어. 민주는 내가 그 유족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재판이 시작됐어. 나는 방청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어. 강철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 저는 한태준 회장을 모함한 적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 그의 변호인도 어쩔 수 없었어. 피고인 강철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님을 만났어. 윤서 양, 이제 신분을 밝히시건가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한태준 회장의 재산, 회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되찾으려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창밖을 봤어. 제게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말했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지금. 네. 당신 많이 힘들잖아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강릉으로 떠났어.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어. 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 예쁘죠? 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어.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사실. 민준이 말을 이었어. 저 두려워요. 당신이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그럼 저를 떠날 것 같아서. 왜요? 전 강철산의 아들이에요. 그 더러운 피를 받은. 당신이 만약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 달빛 아래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 민준 씨. 네. 만약 제가 한윤서라면 어떡할 거예요? 민준이 깜짝 놀라 나를 봤어. 뭐라고요? 만약 제가 한태준 회장의 딸 한윤서라면,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당신을 속인 거라면, 그게 무슨, 전 기억이 돌아왔어요. 석 달 전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 제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민주는 말을 잃은 채 나를 바라봤어. 그런데도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복수. 네. 강철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재판의 증거들. 그게 다 제가 한 거예요. 강철산의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서류를 복사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그럼 우리의 결혼도, 지난 1년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답할 수 없었어. 민준이 일어났어. 거짓말이었군요. 전부 다. 민준 씨, 저를 사랑한다던 말도, 행복하다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당신에게 전 그냥 복수의 도구였던 거네요. 강철산에게 다가가기 위한. 처음엔 그랬어요. 나는 인정했어. 처음엔 당신을 증오했어요. 강철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눈물을 흘렸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어요. 당신을 속이는 게, 당신이 날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날 안아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요. 민준이 등을 돌렸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변명 같은 건 변명이 아니에요. 전 정말로 뭐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속이면서, 이용하면서. 네. 나는 소리쳤어. 네, 사랑했어요. 속이면서도, 이용하면서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복수를 해야 하는데, 당신을 증오해야 하는데, 자꾸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민준이 멈춰섰어. 전 갈등했어요. 매일 밤마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과 행복하게 살까? 아니면 복수를 완수하고 당신을 떠날까? 하지만 결국 복수를 선택했죠. 네. 침묵. 파도 소리만 들렸어. 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저도 미안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의 가족을 죽였어요. 그 죄는 100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도망쳤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 윤서 씨, 아니, 한윤서 씨.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건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의 앞에 앉았어.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같은 방에서 잤어. 등을 돌린 채.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 둘 다. 아침이 밝았어. 민준이 먼저 일어났어. 짐 쌀게요. 서울로 돌아가죠. 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말했어. 저 집 나갈게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민준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한윤서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강민준의 아내로 숨어 살 필요 없어요.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그리고 혼자 남았어. 텅 빈 집에서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 이겼어. 복수는 완성됐어. 강철사는 감옥에 갔어.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슬플까? 전화벨이 울렸어. 변호사님이었어. 윤서양, 한진건설
재산 환수 절차가 시작됐어요. 당신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부해 주세요. 네. 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전화를 끊었어. 나는 창문을 열었어. 가을 바람이 들어왔어. 차가웠어. 한 달이 지났어. 나는 한윤서로 돌아왔어. 신분을 회복했고, 언론 인터뷰도 했어. 10년 만에 돌아온 한윤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의 감격.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 뉴스에 나온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 민주는 연락이 없었어.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몰랐어.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 꽃집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어. 어느 날 꽃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 한윤서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준의 직장 동료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 가슴이 철렁했어. 민준 씨가 어떻게 됐나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고될 것 같아요. 그게 윤서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준 씨 정말 힘들어해요. 혹시 한번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전 그럴 자격 같은 거 따지지 말아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요. 나는 고민했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만날게요. 민준을 만난 곳은 한강변이었어.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그 벤치. 민준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 수염도 길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 윤서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잘 지냈어요? 민준이 먼저 물었어. 네. 그럭저럭요. 민준 씨는? 저도 살아는 있어요. 또 침묵. 윤서 씨,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어. 당신이 한 일은 정당했어요. 복수할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라.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아파요. 많이.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게, 이용했다는 게. 미안해요.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당신을 속였으니까. 처음에 당신이 누군지 알면서도 숨긴 거. 민준이 쓰게 웃었어. 우린 서로를 속이면서 사랑했네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내가 물었어.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민준이 나를 봤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들만큼은 진짜였어요. 적어도 제게는 눈물이 났어. 저도 그래요. 당신과 웃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럼 민준이 내 손을 잡았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한윤서와 강민준으로서. 나는 손을 빼지 않았어.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 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신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강철산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쳤는지.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보면 아파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게 돼요. 그게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고문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그럼 이게 끝인가요? 네. 우리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일어났어. 민준 씨,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윤서 씨도요. 나는 돌아섰어. 걸어가기 시작했어. 윤서 씨. 민준의 목소리.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 걸었어. 계속 걸었어.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 계절이 바뀌었어. 겨울이 왔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작은 꽃집을 차렸어. 동네의 조용한 골목에.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어. 평범한 일상이었어. 어느 날 문이 열렸어. 어서 오세요. 나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어.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 민준이 서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꽃집을 차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였군요. 민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옷도 단정했어. 뭐 필요한 거라도?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빨간 장미요. 나는 장미를 골라 포장했어. 손이 떨렸어. 여기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돈을 건넸어. 민준 씨. 네. 잘 지내요? 네. 이직했어요. 새 직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윤서 씨는? 저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장미를 들고 나가려다 멈췄어. 윤서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후회해요? 우리가 만난 거. 나는 잠시 생각했어.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민준이 웃었어.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 저도요.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 장미는 제 어머니 산소에 바칠 거예요. 오늘이 기일이거든요. 어머니는 장미를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민준이 문을 열었어. 안녕히 계세요, 윤서 씨. 안녕히 가세요, 민준 씨. 문이 닫혔어. 나는 그가 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 꿈을 꿨어.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걷는 꿈. 우리는 웃고 있었어. 1년이 지났어. 꽃집은 잘 되고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 됐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꽃을 파는 삶. 평범하지만 충분했어. 어느 봄날 문이 열렸어. 어서 오세. 민준이었어. 그리고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수진인데요. 웨딩 부케요. 내 가슴이 내려앉았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 윤서 씨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예요. 축하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 언제 결혼하세요? 다음 달이요. 윤서 씨 꽃이 예뻐서 여기서 부케를 만들고 싶대요.
나는 웨딩 부케 샘플들을 보여줬어. 약혼녀는 밝게 웃으며 이것저것 골랐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민준이 나를 봤어. 우리 눈이 마주쳤어. 윤서 씨가 추천해 주는 걸로 할게요. 센스가 좋으시니까. 그럼 이 디자인으로 할게요. 순백의 장미와 안개꽃으로. 완벽해요. 약혼녀가 기뻐했어. 계약을 끝내고 두 사람이 나갔어. 문 앞에서 민준이 돌아봤어. 윤서 씨. 네. 행복하세요. 나는 웃었어. 진심으로. 당신도요, 민준 씨. 이번엔 진짜 행복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하지만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어. 일주일 후 웨딩 부케를 완성했어.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부케였어. 민준이 부케를 가지러 왔을 때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윤서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뭔데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도요. 민준이 완전히 떠났어. 나는 창밖을 봤어.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한도, 복수도,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을, 강철산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은 때로는 복수보다 더 아프고, 때로는 용서보다 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며, 인생은 계속되니까. 그리고 언젠가 나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거짓 없이, 원한 없이 순수하게. 그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꽃을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니까.